이슈투데이 오늘은 웬만한 집마다 하나쯤은 있는 렌탈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돈 대신 임대료를 주고 필요한 제품을 빌려 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주도해온 렌탈 시장에 롯데와 현대백화점 같은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렌탈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해 기업체 간 렌탈 상품을 포함하면 내년엔 2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 침체와 고령화로 큰 돈을 들여 물건을 사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수기와 제습기부터 건설업체가 쓰는 포클레인에 이르기까지 렌탈 상품도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급성장하고 있는 렌탈 시장을 염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빌리면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주는 렌털 상품. 지난해만 17만 개가 팔려나가면서 침대 판매량의 40%를 넘어섰습니다. 매달 원두값 24만 원을 내면 37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추가 비용 없이 빌려 쓸 수 있고 대량으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제빙기도 렌털 시장의 인기 제품입니다. 저는 커피를 매일 자주 먹고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비싼 돈 들이지 않고 회사에서 타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생활용품 렌털 시장은 초창기 정수기, 공기청정기에서 이젠 캠핑 육아용품, 명품 가방까지 지난 10년 새 10배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네, 가정에서 이런 렌탈 제품을 쓰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불만은 없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알아서 정기적으로 한 1년에 2번 정도 오셔서 소독해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믿음이 가더라고요. 비용 한 달에 한 3만 6천 원 돈씩 나가요. 그러니까 생수 사 먹는 것보다는 편리할까 싶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항시 비싸다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정수기를 안 쓸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비대면에서는 위생적으로 좀 잘 안 된 면을 가끔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믿는 방법밖에 없어서 믿기는 하는데 의심은 항상 들죠. 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수록 렌탈 제품이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박찬희 아나운서. 그런데 전시용 그림과 같은 고가의 예술 작품은 물론이고, 자, 항공기까지 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면서요? 네.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190인승 보잉 737 항공기를 통째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겉모습을 바꿔주고 승무원 복장까지 맞춰주는데요. 기업 생사나 연예인, 기업 CEO 같은 손님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렌탈 업체들 유형을 보면요. 레저 스포츠 분야가 8,200여 개가 정도 되고요. 건강용품, 의료용품 업체가 5,600여 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아용품이나 명품 의류를 빌려주는 업체들도 늘어났습니다. 렌털 시장의 동향 관련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휑한 사무실 한쪽이 어느새 화려한 미술 작품으로 채워지고 자투리 공간도 갤러리로 변신합니다. 고가의 그림을 한 달 몇만 원대로 걸 수 있는 렌털 서비스입니다. 최근엔 한 지자체가 가로등 LED 조명을 렌털 형태로 조달하기로 했는가 하면 시장 포화로 정체기를 맞은 품목에 어김없이 렌털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새 동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까지 렌탈 상품이 도입됐군요. 자, 박찬희 아나운서. 그중에서도 렌탈 업체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필터를 늘 갈아줘야 하는 정수기나 가정에서 청소하기 어려운 침대 매트리스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돈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들을 렌털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비싼 안마 의자나 고급 오토바이는 직접 구입한다면 초기 비용이 최대 수천만 원까지 들어서 부담이 큽니다. 또 캠핑용품이나 자전거처럼 취미 활동에 쓰는 상품은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지만 이내 관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렌털 업체를 통해서 체험을 해본 다음 자신에게 맞는 취미라는 판단이 섰을 때 구입하는 것도 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가전제품이나 가구 중엔 별다른 관리 서비스가 없는데도 월 렌탈료가 비싸게 느껴지는 제품도 있죠. 자, 이 경우엔 사는 것과 빌리는 것 어떤 게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22개 렌털 업체를 조사해봤습니다. 한 인터넷 렌털 쇼핑몰에서 빌려주는 이 냉장고, 보이시는 이 냉장고가 렌털비가 매달 5만 3천 원 정도로 의무 사용기간 3년을 채우면 190만 원 남짓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불 구입가를 알아보니까 96만 9천 원으로 3년 렌탈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가구도 3년간 렌털비는 240만 원이었지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동일 제품을 100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에 구입하는 비용보다 렌털비를 모두 합한 비용이 최대 3배까지 비싼 제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렌털 계약을 뒤늦게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에 과다하게 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 확인하시죠. 외국에선 대부분 2년 이하인 의무 사용 기간이 국내에선 3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해약도 어렵습니다. 정모 씨도 TV 홈쇼핑에서 렌털한 안마의자가 가죽 냄새가 심해 환불을 신청했다가 위약금 6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받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위약금 30%씩이나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다면 렌탈 상품이 진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남은 렌탈비 30%와 배송비까지 포함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아예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품질이나 사후 관리가 광고와 달랐다는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비데나 정수기를 빌렸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잠시 보시죠. 해지 위약금은 10%. 소비자원은 중도 해지 시 자녀 렌털료의 위약금은 10%로 정해져 있는 만큼 위약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약 시 면제받은 등록비와 설치비는 해지 시 위약금 형태로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분쟁이 생기면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투데이였습니다.